원장님 제가 계속 눈 밑 고민하고 있잖아요. 필러를 하면 좋을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거든요.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핫한 그 질문 중에 하나죠. 미용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갈려져 있어요. 환자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필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러의 목적은 이따를 뭘 채운다는 목적이에요. 얼굴도 보면 살이 없고 뭐 이런 지방 이식 대신에 필러를 넣어주면 볼륨을 생기니까. 그러면 눈 밑에는 채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볼록한 지방 채운다? 아니죠. 지방을 채우면 더 볼록해지는데? 그러면 다크서클? 다크서클 채우는 건 아니죠. 다크서클 채우면 오히려 그거 더 시커매질 수 있는데? 그래, 할 수 있는 건 뭘까? 함몰 부위를 필러를 채워서 개선시키는 거예요. 필러는 그래도 장점이 많죠. 저 몸에서 어디 재치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주사기 바늘로 이렇게 필러를 투입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필러 자체들이 요새 안에 마취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주사 놓을 때 덜 아파요. 그래서 통증이 거의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이상 회복이 더 빨라. 이 2시간, 3시간 안에 바로 이상 회복을 세수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붓기도 별로 없고 경험 많은 선생님 하면 몽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또 장점은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문제는 필러가 기간이 짧죠.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돼요. 안 녹는 필러는 뭐 5년, 10년 넘게 가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저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지방 재배치 주로 저 수술 많이 하지만 필러를 저도 해요. 필러만 맞는 환자분들이 나들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지방 재배치 수술했어요. 문제는 눈물고랑만 좀 남아있어요. 근데 지방 재치는 하고 싶고 그냥 회복도 빨리 원하시면 필러를 어느 정도 그걸 볼륨을 채워주면 가물된 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만족도가 좀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지방 자체가 없어요. 지방 자체 볼록함이 없고 눈물고랑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도 안 받는 분들 중에서 다크서클도 심하지도 않고 그런 함몰된 부위 있는 분들은 필러 갖고도 개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주로 필러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필러도 종류가 많죠. 녹는 필러도 있고 안 녹는 필러 있고 요새는 또 콜라겐들이 또 주사들이 많아요. 콜라겐 주사나 안 녹는 필러는 절대로 눈 밑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피부가 얇아요. 안쪽에서 섬유화 되든지 뭐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표시가 다 나요. 지방이식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부 밑에 똑같아요. 섬유화 될 수도 있고 석회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개념들 필러도 똑같아요. 안 녹는 필러들은 특히 조금 빼내기도 힘든 이유가 피부 밑에 있으니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녹는 필러 쓰는 것이 저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필러보다 많이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환자들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 재배치 뭘까요? 눈물고랑띠를 푸는 거잖아요. 그 방울 두 개를 한 방울 만드는 거예요. 고랑이에는 띠가 있어요. 띠가 있으면 윗부분은 아랫부분은 경계가 남아있다는 벽이. 그 벽이 있는 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지방 재배치 수술에 뭐가 장점이에요? 수술이 유지 기간이 오래 가요. 반영구직이에요. 눈물고랑띠를 풀면 최소 5년, 10년 이상 가야 돼요. 30대 지방 재배치 수술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20년 있다가 와서 눈이 처졌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눈 피부는 처져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시 수술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 다시 안 해드렸어요. 지방 재배치는 그대로 안 하고 피부 근육만 거상해 해줬어요. 그분들은 지방 재배치 수술 안 했으면 나중에 50살 됐을 때 지방 재배치 수술 했어야 되죠. 그 뜻은 반유구적인 유지 기간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크서클이 심하다 할 때는 본인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심한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더 만족스러운 효과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복합적인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요. 어떤 분들은 볼록한 지방하고 눈물고랑 그림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림자에다가 다크서클까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볼록한 지방이 너무 심하고 비대칭 있는 분들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필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단점이 있죠. 그게 좀 더 오래 가고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또 많죠. 혈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뭐 유착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수술로 통해서 생긴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그 단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이거 부작용을 최소한은 시키니까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방 재배치가 제가 뭐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 다크서클이 좀 심하다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필러 시술, 뭐 레이저 시술, 뭐 무슨 시술 다 받아봤는데 만족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지방 재배치 수술했는데 불만족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어요. 비용 문제죠. 시술은 싸니까 그런 것들 먼저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자주 하셔야 되잖아요. 6개월에서 1년 반 있다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계속 시술 계속 받다가 보다가 한 번에 수술 받고 그냥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도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지방 재배치 수술 더 비싸겠죠. 근데 이 돈이 오히려 더 아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술해서 반영구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이 낫지 이 시술 저 시술을 하다가 뭐 나중에 본인이 뭐 다시 또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일단은 필러가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난 비싸서 수술 못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또 아낄 수 있다는 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수술이 무섭다, 나는 아직도 지방 재배치 이해를 못한다면 일단 필러부터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는 안 녹는 필러 그리고 콜라겐 주사 같은 것들은 수술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 주사들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필러인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인지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거 제가 정보를 드린 거예요. 꼭 참조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 사인업.